증시가 오늘 좀 많이 떨어져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오늘 원인을 꼽자면은 어젯밤에 나타났던 그 메타발 하락이 가장 컸고, 그 데미지가 미국 증시를 좀 10% 하락 정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코스피도 초반에는 계속 버티다가 외국인 매도세가 너무 세지니까 서서히 밀리면서 결국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폭을 좀 보자면은 코스피가 7.89%, 그러니까 8% 가까이 떨어졌고요. 점심시간쯤까지는 좀 말아 올리다가 결국은 무너져서 오늘 655포인트가 빠지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죠. 9,000포인트를 찍었던 게 언제였는데 벌써 지금 1,500포인트 빠졌습니다. 순식간에 빠졌고, 외국인이 지금 4조 넘게 팔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많이 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동시에 파는 날은 크게 무너지더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고 기관 사주고 개인 사주면은 그날 좀 덜 무너지고 괜찮거나 증시가 오르는데, 기관 외국인이 원투펀치를 때려버리는 날은 쉽지 않다. 왜냐면은 밀리면서 사가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죠. 그리고 좀 안 좋은 신호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쉬지 않고 팝니다. 물론 이제 리밸런싱으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증시가 오르면은 비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 비중 조절 때문에 계속 꾸준히 커트 해 나가면서 파는, 전반적인 리밸런싱 이유도 있고. 그러면 코스피가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안 파냐? 그것도 아닙니다.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 팔아요. 신흥국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았을 때는 외국인이 팔아도 말아 올리는 장세였었지만, 만약에 증시가 떨어지는 장세, 하락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아야 되고, 외국인 같은 경우 왜 팝니까? AI 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모리발로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만큼 또 커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양타로 얻어맞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하락장이 생각보다 빠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뭐 9,300 찍고 나서 지금 벌써 1,500까지 빠졌는데 1,500포인트 떨어졌죠. 이게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데도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받아주고 있는데, 만약에 또 이게 조정이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개인이 또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서 승자가 되죠. 물론 학습 효과 때문에 계속 이제 개인들이 저점에서 받는 패턴이 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정이라 그러면은 개인의 승, 그게 아니고 하락장 초입이라 그러면은 개인한테 계속 물량을 떠넘기는 장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떨어진 것들 하락폭이 좀 아프게 떨어졌습니다. 하이닉스 14% 넘게 떨어졌고요. 삼성전자 9%, 삼성전기 12%, 뭐 그 외에 나머지들 업종 중에서 많이 떨어진 것들이 이제 요새 그거 서남권 반도체 관련주들, 뭐 금호건설 이런 것들 많이 떨어졌고, 반도체 소부장들도 많이 떨어졌죠. 뭐 원익도 20% 넘게 떨어지고, 한미도 10% 넘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이 전체 섹터가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코스피 전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지수 자체가 쭉쭉 밀리게 돼요. 뭐 그 외에서 오늘 뭐 좀 하나오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좀 반등한 것도 있고 한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메모리가 밀리면은 증시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보면은 메모리 위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이크론 많이 떨어졌었고, 그 외에 뭐 이제 엔비디아라던가 여기들도 좀 떨어졌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샌디스크 많이 떨어졌고요. 뭐 이제 밑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부장들도 많이 들어갔고, 뭐 인텔이라던가 AMD라던가, 그러니까 AI 클라우드를 만들었을 때 들어가야 되는 이 장비들 위주 회사들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떨어지면 여기랑 제일 연관 있는 게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직접타를 맞은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볼 수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이 어쨌든 메타인데,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남는 연산 자원을 외부에 판다.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모색한다라는 게, 이것 때문에 메타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나머지들 반도체 쪽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고객이 돼야 되는 회사가, 아니야 나도 이제 팔 거야, 나 남아서 팔 거야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네 구내식당이라 칩시다. 우리 직원용으로 닭을, 삼계탕이 필요하니까 맨날 갖다 주세요 해가지고, 하필 초복, 중복, 말복이 있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메타한테 막 생닭을 납품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근데 메타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생닭이 남네?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뭐 합니까? 이거 우리 직원용 말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 회사 식당 와서 밥 먹을 수 있게
집권을 팝시다가 된 거죠. 그러면 메타는 남는 닭을 처리할 수 있고 추가 수익이 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은 너무 비싸졌던 생닭을 사느라고 너무 많은 비용을 댔었는데 이제 이 생닭을 더 이상 안 살 거라는 게 보여지니까 재무가 나빴던 메타가 이제는 덜 나빠지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호재로 본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메타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는 이제 GPU, HBM, AI 설치, 뭐 네트워크, 광, 통신 뭐 이런 쪽들은 타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 10% 떨어지고 인텔 샌디스크 떨어지고 뭐 코어이브, 네비우스 다 떨어졌던 겁니다. 반면에 뭐 나머지 기업들은 좀 덜 떨어졌죠. 구글이라던가 뭐 마소라던가. 메타 주가도 오히려 9% 상승합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메타 얘기인데 메타가 이렇게 오히려 이 사업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클라우드 사업하고 있는 구글이랑 마소한테 안 좋아야 되는데 이상하죠. 마소 왜 오른 거야? 구글 왜 오른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마존 왜 오른 거야? 잘 생각해 봅시다. 주가를 보시면 반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민심을 읽은 겁니다. 메타가 투자를 줄이고 뭔가 돈을 내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더 앞단에 투자를 줄이고 있다. 그랬더니 메타 주가가 급등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 겁니다. 가능성이긴 하지만 기대감을 가진 거죠. 메타처럼 브레이크 좀 걸어, 좀 투자 좀 줄여, 그리고 이제 수익성으로 전환시켜 라고 투자자들이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월가가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자경단처럼 그 국가의 어떤 정책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은 채권 금리가 팡 튀면서 채권 가격 쇼크를 주는 게 채권 자경단이잖아요. 이번에도 주가로 다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 앞으로 이제 투자 줄여라는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타격을 세게 받은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영향들을 준 거고, 애플이 이제 창신이랑 양쯔 메모리 칩 구매 협상하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안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 가격이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뭐 실제로 뭐 아닐 거다, 아직은 뭐 멀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창신과 양쯔가 이번에 IPO하고 그 돈 계속 들어오고 지금도 수조 원의 돈을 계속 분기마다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 돈을 계속 이제 증설에다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물론 HBM 따라오는 건 시간이 멀었겠지만 지금 마이크론 그때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알다시피 AI 쪽 영업이익률보다 그냥 PC 쪽이라던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쪽의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았고 제일 많이 사업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격을 줄 수 있겠죠. 그럼 메모리 회사들 돈 버는 성장 속도가 조금 떨어지게 되니까 AI 쪽, BAI 쪽 때문에 그러면 좀 안 좋은 신호가 아닌가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이유들이 지금 원투펀치를 막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였고요. 10년물 금리도 다시 좀 튀어오르는 추세예요. 이것도 좋지 않은 거고, 환율도 계속 튀어오르는 추세인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나가는 추세에서는 이 추세를 꺾을 만한 요소들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증시도 좀 보고 있는데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0시 반, 11시까지만 하더라도 플러스로 가서 다시 3만을 회복하려 했었습니다. 증시가 떨어졌었다가 아침에 회복을 했었다가 지금 더 내려갔죠.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 아침에 3만 뭐 200이었는데 지금 29,500이니까 나스닥도 지금 700포인트 가까이 빠진 겁니다. 타격감이 좀 있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뭐 지표나 금리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매력적인 건 유가밖에 없어요. 지금 내려온 상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답니다. 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제가 이럴 때 보는 지표들이 있는데 뭐 증시가 무조건 나빠요, 도망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도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네이버가 어떻게 올랐죠? 이런 식으로 한국전력도 오르고 이런 식으로 금융주오늘 조금 올랐고 떨어지는 와중에도 오르는 애들이 종종 나오긴 하더라. 그리고 지금 코스닥 떨어진 것도 보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떨어지면은 같이 떨어집니다. 더 많이 떨어집니다. 단기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팔고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니면 더 왜 악재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어느 정도 정체되는 구간이 왔을 때 그때는 오히려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다른 업종 주도주들로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나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매물대는 지울게요. 매물대를 지우고 보여드리면 보다시피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요 지금 한 달 정도 여기 지금 요 때부터 6월 초부터 계속 내려왔다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게 지금 횡보 구간이 됐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횡보된 게 한 달 정도 됐고요. 삼성전자를 보면 좀 더 심해요. 삼성전자는 거의 2달 가까이 횡보세예요. 지금 보시면 언제랑 비슷하냐면 요 5월달 가격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3번 반복했습니다. 그런 돌파 시도를 3번 뭐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 심리상 여기가 너무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 횡보를 하니까 아 이거 사면은 쭉쭉 오르는 게 아니구나. 수익률이 안 나네? 재미없네? 근데 다른 업종이 자꾸 올라가는 것 같네? 그러면은 넘어가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주도주의 기세가 꺾입니다. 수급이 여기로만 쏠렸던 게 이제 슬슬 다른 데로 가볼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아마 이렇게 돼서 만약에 증시 전체가 조정 장세라면은 다른 업종에서 뭔가 상승세가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라고 너무 쫄 것도 없다. 반대로 너무 자만해도 안 된다. 이럴 때 오히려 어떤 흐름의 변화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전에 영상에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흐름이 바뀌었을 때는 바뀐 거에 맞게 또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시장에서 영원한 건 없다. 생각을 하시고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